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푸틴도 배꼽 잡고 웃었겠지.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벗겨진 유럽연합 하리보테 독일 거주 작가의 가와구치 마네이가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새로운 상호 관세가 8월 7일에 발동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가를 치러버린 불리한 조건들이다. 실행되면 EU의 산업은 정말 와해될지도 모른다. 목표는 관세 제로였는데 스코틀랜드 서해안의 텐베리, 그 산뜻한 관은 유유한 대자연 속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마치 19세기 소설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러운 광경, 보이는 대로 이어진 잘 다듬어진 초원도, 그 매끄러운 기복을 이용해 만든 골프장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것이다. 7월 27일 트럼프 씨는 관 응접실에서 폰데어 라이엔 EU 유럽위원회 위원장을 맞았다. 너무 불리한 합의 내용. 첫 번째, 관세는 미국은 모든 EU 제품에 원칙적으로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 단지 몇 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세율은 적당. 예를 들면 철광과 알루미늄은 일정한 수출량을 넘는 분에는 50%를 등. 한편 EU는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한국하고 똑같네요. 두 번째, 자유무역 관세 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의 산업규격을 인정한다. 특히 자동차. 무역 장벽 외에는 IT 무슨 통신 이런 계통도 있는 거로 되어 있죠. 그 서비스, 빅 플랫폼 기업 이런 거. 세 번째, 에너지, 테크놀로지. EU는 미국으로부터 2028년까지 7,50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 제품과 400억 달러어치의 AI용 칩을 구매한다. 네 번째, 투자. EU의 기업은 지금까지 투자에 더해 미국에 6천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한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초 관세를 15%에서 35% 오른다. 이렇게 폰데어 라이엔 유럽 위원장하고 협상을 결론을 냈습니다. 그게 모든 국가가 다 해당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관세를 제로로 만드는 것은 EU 쪽뿐이었다. 폰데어 라이엔 씨의 협상은 딜은 고사하고 아이들의 심부름도 되지 않은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미소를 뿌리며 마치 자신의 대역을 더 큰 재앙, 관세 30%로부터 EU를 지킨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게 스코틀랜드에 있는 트럼프의 별장인 것 같습니다. 역사에 남을 굴욕. 남독일 신문은 이 협상을 역사에 남을 유럽의 굴욕이라고 썼다. 001TV는 골프 협상 또 골프라고 조롱했다. 독선적인 독일 언론이 이렇게까지 자조적인 것은 드문 일이었다. EU가 지난해 수입한 에너지 제품, 가스, 석유, 석탄 등 가격은 총 4,360억 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이 900억 달러를 조금 못 미쳤다. 그걸 한 번에 2,500달러로 늘릴 수 있나? 그런 짓 하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이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 바뀔 뿐이다. 그러나 현황을 보면 그 일부가 러시아 유래로
결산만이 미국 경유가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러시아산 그 가스가 미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환적인지 어떤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수출한 거로 해서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EU가 정한 2050년 탄소다. 폰데어 라이엔 씨는 19년에 유럽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EU를 50년까지 CO2 프리라고 한다고 선언해 이래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강경하게 추진해 왔다. 애초에 협상 권한이 있었나? EU는 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니 기업이 국가로부터 수지 맞는 수입이나 투자를 강요받을 이유는 없다. 권한도 없이 남의 돈을 멋대로 미국에 약속하는 등 조직적 범죄나 다름없다며 황당해했다. 유럽 이사회라는 블랙박스. 독일 언론인 가보 슈타인가트는 폰데어 라이엔 씨가 정치권의 뒷방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썼다. EU에 오기 전에는 독일에서 가정상, 노동상, 국방상을 지냈다. EU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은 유럽 의회이지만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것은 의회가 아니라 유럽 이사회. 그리고 그 밀실에 많은 결정되는데 그중 하나가 EU의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위원장이다. 어쨌든 EU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민주적 조직은 아니다. 백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 헝가리 오르반 수상은 X로 브뤼셀의 제국주의적 엘리트는 떠나야 한다라고 시의 사임을 요구. 독립계의 미디어나 많은 식자도 EU가 회의 말 매우 중요한 개혁은 폰데어 라이엔의 퇴임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존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EU가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았음에도 언론과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비난하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떼면 절대 곤란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잘난 체해도 미국의 지원 없이는 EU도 나토도 우크라이나는커녕 자신들의 방어조차 어렵다. 유럽의 미국 의존은 일본과 많이 비슷하다. 바이든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무력한 손님들을 반드시 정중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폰데어 라이엔 씨의 수상한 냄새나 무력함이 순식간에 세계에 노출되어 버린 느낌이다. EU의 여왕은 벌거벗은 것이었다. 만약 EU가 없었다면 미국 트럼프의 관세 협상은 미국 측이 오히려 난항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서 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가 잘못된 기고문이다. 왜냐?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논리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한 결과 원인 결과로 생각해 볼때 원인 과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한 결과가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모욕 이런 거죠.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만약에 EU 관세 협상을 여성 위원장이 한다면 그러면은 EU에 불리한 협상 결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EU의 여왕은 협상권이 없고 한없는 벌거서움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실질 EU 여성위원장은 실질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맞느냐? 그렇다면은 여성이 이게 없다면은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른 그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걸까? 이거는 연결이 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좀 바꿔야 된다. 이 기고문은 EU 여성위원장 폰데어 라이엔 씨가 개인적인 그런 역량으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EU가 결성됐던 이유는 미국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로 달러로 만든 거죠. 그 EU에 가입한 나라는 동일하게 유로 달러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경 넘는 거 이런 거 비자 이런 거 필요 없고 다 그냥 왕래를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 EU 경제 공동체인데 이 미국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 의해서 관세가 불리하게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향후에 나타날 결과는 뭐겠냐 그러면은 나토 군사적인 것만 협력을 유지하고 EU는 해체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나라와 협상을 했다면은 미국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사실은 EU라고 하지만은 영국에선 빠졌죠. 브렉시트로.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요 정도면은 유럽의 강대국이니까 동유럽 같은데 뭐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EU가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의 그 달러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중국 위안화도 지금 혼자 나라가 그렇게 돼 있고 러시아 루블화도 유통이 되도록 뭐 그런 힘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근본 원인을 저는 유로 달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원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 시사통신의 트럼프 2.0 고정 메뉴, 트럼프 미 행정부 최신 뉴스, 노란보 2.0 이렇게 배너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걸 눌러보니까 1946년 6월 14일생입니다. 뉴욕 출신이고 펜실바니아대 와튼교를 졸업 후 아버지의 부동산 개발 회사를 계승, 호텔이나 카지노 경영으로 성공해 미 잡지의 2022년 미 장자 번호부에서는 자산 32억 달러 약 4,200억 엔으로 견적되었다. 이 견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또 쓰네요. 기업인에서 정계에 입문하지 않고 대통령의 취임에 거침없는 언행으로 때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통령 시절의 복수의 혐의로 하원에 의해 2번의 탄핵소추를 받았지만 모두 무죄 판결. 2023년 3월에서 8월에 4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전직 대통령 기소는 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뭐 어떤 제스처 할 때 트럼프 사진을 이렇게 게재를 했네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 고정 메뉴를 만드는 곳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통신 같은 데겠죠. 여기 일본은 시사통신이니까 외국 뉴스들을 많이 취급하는 데니까
아예 이재명 고정 메뉴를 동시에 만들면 또 어떤 반응일까? 이런 또 재밌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980년대 9시 뉴스의 스타면은 첫 번째 KBS 그 TV 방송에 전두환 대통령이 1순위로 항상 고정 메뉴로 나왔던 그것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도 뭐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는 인터넷 시대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특별히 이재명 1.0이라고 뭐 제목을 하든 누군가 하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미도 유발이 되면서 중국서 귀국한 푸틴 극동의 석탄 매장량 900년치 개발해라. 이것은 어저께 방송한 건데 그 재원 마련을 이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 같아요.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어디서 그 러시아 그 지방정부도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디서 빌리느냐? 그러니까 철도를 태평양 철도 프로젝트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 이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그 위치가 그럼 어떻겠냐? 그래서 야쿠티아라니까 사하공화국 야쿠티아 야쿠츠크 그 저기 그 주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거기에서 그 하바롭스크는 뭐 군사 기밀 기지도 있고 뭐 그런 데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호츠크해 석탄항구라고 그랬는데 오호츠크해면 여기인데 여기를 경유해서 간다? 그러면 이 지금 사실 그 삿포로 쪽이나 그 산린 쪽 그 앞바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석탄을 그 사공화국에서 석탄이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몽골의 석탄은 이제 중국으로 많이 판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 유엔 제재를 해서 그 여기 그 나선 지구에서 그 출발한 석탄이 뭐 포항 어디에서 미국 그 위성에 잡혔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북한하고 거래한다면은 그냥 한국까지 갈 게 없이 철도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되겠죠. 철도 폭이 아마 같을 겁니다. 러시아 쪽하고 중국 쪽하고 같은지 틀린지 그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인도가 석유도 수입을 하지만은 석탄도 그 러시아한테 많이 수입을 하니까 그 러시아에서 넘어오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 러시아 석탄을 인도에 팔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재수 좋으면은 이제 한국에도 떨어뜨리고 일본에도 떨어뜨리고 그런 장사 속으로 지금 이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에서의 패러이드는 퍼레이드와 정상회담은 유럽 안보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버나 코타소바의 분석 기사를 CNN에서 내보냈습니다. 한마디로 그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돈, 이란 무기, 그리고 북한의 인력 없이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 모인 지도자들이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서구의 지배력을 끝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것이 최전선에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차 안에 김정은이 앉은 쪽이 보통 상석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쪽이 상석이지. 서로 양보했다. 오른 이쪽에서 문이 열리니까 먼저 내리는 사람이 상석이죠. 도로변에. 저건 뭐 상석을 양보했다 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웃는 장면,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또 탑승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것도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국제 문제에서 서방 동맹의 기존 지배력이 후퇴하고 있으며 그들은 국제 시스템을 진지하게 재설계할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유라시아 전략센터 싱크탱크의 외교정책 책임자 존 러프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네요. 북한 얘기 한국과 이란하고 한편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 편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미 서방의 핵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에 대해 제재를 받고 고립된 그들은 잃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강한 상호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우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국가들의 동맹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의 동맹인이라고 러프는 말하며 이해관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의 향후 3년만 동안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 저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뉴스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아저씨는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대화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북러미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중국 경제를 더 본격적으로 겉으로 이제 뭐 중국 유학생 60만 명 뭐 허용한다 어쩌고저쩌고 근본적으로는 중국 죽이기다 이렇게 그것은 안 바뀔 것 같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뒷받침하듯이 전문가들은 시진핑, 푸틴, 김 위원장의 단합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균열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요거는 제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KT4 릴리스가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동맹 같지는 않지만은 북중로라는 북로중으로 불르든 북로중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을 자꾸 뒤로 좀 부르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유도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불법 이민자 단속 불동 현대차 엔진설 공장소 450명 체포, 조지아 배터리 공장 압수수색, IC 측은 불법 고용 관행 및 중대한 연방범죄 때문에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리고 450명 정도가 체포됐는데 현대차와 엔진설 합작 공장에 여기에는 한국 근로자 40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현지 공장 이름은 HLGA 배터리 회사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를 돕기 위해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에 투자를 했지 법을 지키면서 투자하라 그랬지 불법 이민자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미국 측 주장은 그러겠죠. 이것도 아주 좋은 뉴스거리로 한국 언론이 뒤집다 이제 미국 혐오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거리를 또 이용해 먹겠죠. 최저임금 전국 평균 1121엔 66엔 올려 기준을 넘어 39개현 도부현 지지통신경제부가 9월 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쭉 많이 이제 그 일본 최저임금들이 올랐는데, 제가 그 구마모도 뉴스를 좀 많이 취급하는 편인데, 뭐, 조금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상액이 가장 컸던 곳은 C등급의 구마모토로 기준을 18행 윗도는 82행. 이게 이만큼 올랐다 이게요. 오이타가 81행, 아키타는 80엔으로 큐슈 지방 그리고 구마모도 현 쪽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리고 구마모도에 국립대학이 있는데 그 국립대학이 나오면은 사회적으로 그 좀 인정을 그래도 받고 살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문을 했을 때 그 설명이 그, 이, 그 일본 그 731부대인가 그 저기 인간 실험을 한 인간 마루타 실험 하는 그거를 이쪽 그 의사진 그 의학 그때는 이제 군부 시대니까 대본영 거기에 그 근본 출발지가 그 구마모토라고 합니다. 그런 나쁜 역사도 있지만 그런 실험 때문에 그 구마모토 의학 그 수준이 엄청 아이러니하지만은 그런 인간에 대한 실험 때문에 의학 그 어떤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대 강화도 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마디로 TSMC가 들어오면서 여러 그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그 끌어모으려면은 또 구마모토 대학에 전산학과 바로 생겼고 그래가지고 이 뭐 물건 물값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마모토 경제가 조금씩 그 좀 활성화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춘천까지 언제가 방문객 줄더니 레고랜드 개장 3년 만에 자본 잠식. 김윤유 머니투데이가 9월 5일 날 보도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개장 3년 만에 자본 잠식에 빠졌다. 지리적 약점으로 방문객 유치하지 못한 역량이 크다 해서 원인을 지리적 약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사업할 때부터 그거를 예상 못했냐?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과관계로 자꾸 생각한다면은 한편 레고랜드는 지난달 멀린사가 인수한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이성호 대표가 레고랜드의 대표직을 겸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 무슨 테마파크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닌자고 테마 롤러코스터 스핀 지수 마스터 이런 것도 도입을 했다고 그러고 302평점의 대형 바닥 분수로 만들어 가지고 최대 200명까지 동시 수용한 마리나 제트도 개장을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중도라고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도가 선사 시대부터 선사 유적지가 있는 게 문제라고 하죠. 제가 보도를 받아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는 호황인 것 같다. 이 주말이 아니고 평일인데도 아니죠. 주말에 갔나? 그 많이 밀릴 것 같으니까 그 일찍 출발했는데 여기 그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엄청 길어요. 돈이 1인당 2만 원인데 2만 원 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나 뭐. 뭐 올라가 가지고 어 욕인 것 같다. 욕인 것 같은데 저 데크로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도 노인네들이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식이 아니고 그 수평형 그 경사를 해가지고 천천히 올라갈수록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국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고랜드의 경쟁자는 바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산이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데크길에 지속적으로 중국말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뭐 샬라샬라 뭐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실제 중국 여자애들이 또 몇 명이서 단체 관광을 온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레고랜드 적자는 다음과 같은 국민 정서에 기인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 유족 보건단체 연대 춘천지역 중도 선사 고대문화재 파괴 레고랜드 사업인가 무효하라. 김충렬 정치 전문 기자가 브릭 뉴스에서 2024년 7월 1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중도 유적 사적 지안에 도축장 폐기물 처리 위반 중단하라.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선사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동기, 철기 이런 것까지 해서 상당한 유물이 있고 유구들도 엄청 많이 묻혀져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북방민족이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오래전에 이미 그 한반도로 유입이 돼가지고 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시대를 떠나서 계속 거기가 어떤 매장지 역할을 하는 중도가 그런 데 아니겠느냐. 그래서 유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가 고인돌도 많고 고운도 많고 뭐 그러는데 그 좁은 땅에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고대 그 고인돌 같은 게 이 바위가 무거운데도 그렇게들 살았을까. 그래서 한반도 땅은 어떤 농사나 경제적인 거로 해서 들어와 산다기보다도 어떤 그 아시아 대륙 전체를 큰 땅으로 봤을 때 동방에 그 해가 뜨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로 귀족들, 상류층들, 뭐 어디 딴 데서 살더라도 묻히는 것은 거기서 묻혀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다 훼손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요 위에 있어요. 그 붕어섬이라는 요 위에 중도가 있는데, 음, 레고랜드 이미 다 장사 속으로 그걸 왜 그렇게 해서 좀 그게 문화유적지면은 더 관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관광 이런 거로 우리나라 K문화 뭐 이런 거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면은 오히려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 선사유적지 개발한 것을 전시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그러면은 더 오히려 고풍스럽고 그다음에 좀 문화적으로도 떳떳했을 텐데, 거기에 뭐 애들이 좋아하는 레고랜드 했는데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거 좋아합니까? 아이, 디즈니랜드도 아니고. 춘천이라면은 여행이라고 부르기에도 그렇고 요즘은 고속도로를 우리나라는 잘 뚫어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하면은 차 막히는 거 없이 그 춘천 정도면은 여유 있게 그 하루 코스로 그냥 어, 드라이빙 했다가 오는 그런 기분으로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얘기한 사막산 케이블카 참 오래간만에 타봤고요.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밑에 보면은 자꾸 이제 이 꼬리가 감겨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춘천 가니까 닭갈비 좀 뭐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케이블카 끝나고 그 소양댐에서 그 유람선을 타고서 그 다음에 내린 곳에서 그 청평사라고 올라가는데 이 계곡
제가 이렇게 계곡물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사실은 안 지켰습니다만 그냥 옷 입은 상태로 이 물에 그냥 풍덩 들어갔습니다. 이건 풍덩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올라가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 저도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또 폭포에 물 맞아 본 사람은 그 쾌감을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정도 폭포 세지면은 그 밑에 바로 들어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약간 약한 그런 데서 물을 맞을 수는 있는 건데 수도승이나 하는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이런 경험을 또 해보고 발만 담가도 시원하죠. 발만 담가도. 그런데 못 참고 이 물에 퐁덩 들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 뜨거운 열기가 수증기화 돼가지고 마치 운무처럼 떠 있는 장면을 또 찍어 봤습니다. 새로운 테스트 사진에 등장한 한국의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토마스 뉴딕이 더 워전에서 9월 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비행시험 중 미래 무기로 보여지는 하이콥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이미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근데 한마디로 여러 가지 설명하기보다도 공중에서 다시 한번 추진력을 빵 터져서 로켓처럼 분리를 하면서 다시 날아가는데 이 정도 속도면은 뭔가 대공 미사일이 작동을 할 수 없는 속도로 그냥 쳐들어가는데 장거리라기보다도 이 가까운 좀 거리에 유효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장거리도 갈 수 있는데요. 북한을 염두에 뒀겠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런 주행거리면은 북경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부 수확물 지켜라. 농장 유상 자경단 조직해 24시간 경비 마을 내 도로에서는 군이 검문. 아시아프레스에서 9월 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북한 뉴스를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받은 사람은 목숨 걸고 하는데 물론 돈을 받고 하는 거겠죠. 군, 경찰, 농장, 총출동, 경비태세. 이 같은 사건으로 도시 주민들이 농촌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게 됐다고 B씨는 말했다. 7월 25일부터 농촌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게 됐다. 농촌으로 가는 길에 군 검문소가 설치돼 훔친 농작물이 반출되지 않는지 단속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상행이던 개인의 경제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게 됐다. 도시 주민이 대부분이 현금 수입을 거절당해 공궁에 버려졌고 농촌에 가서 구걸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증가했다. 자경단까지 조직해 수확물을 지키겠다는 이상함은 김정은 정권의 과도한 경제 통제책 때문이다.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을 제가 결론부터 편집을 했습니다. 경비원 묻고 옥수수 도둑질. 해산시에 사는 협력자 B씨는 수확기 훨씬 전인 7월 하순부터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7월 21일에 고급농장에서 덜 익은 푸른 옥수수가 강탈되는 사건이 있었다. 칼을 들 남자 3명이 밭 경비를 맡고 있는 사람을 묻고 훔쳐 달아난 것이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 의한 범행일 것 같다. 도둑질 발생하면 7,000원 감봉. 이런 경비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근무하는 자경단 북한 군인처럼 군복 같이 입었네요. 일반 근로자 4.5배, 4배 내 5배 보수 수준. 환경북도 취재협조자인 농장원 A씨는 올해는 예년 이상으로 경계가 삼엄하다며 이렇게 말한다. 농장이 독자적으로 10명 정도의 자경단을 조직하고 있다. 농장원 중에는 제대군인 등을 선발해 월 20만 원, 920엔을 지급하게 됐다. 돈은 농장 자체 예산이다.
이 옥수수 수확하는 것을 체크하고 있는 군인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게 왜 이렇게 도둑질들이 생기게 됐느냐? 북한에서는 몇 년 전부터 농장의 자율적인 경영이 요구되면서 국가의 관여가 축소되고 농장의 재량이 확대됐다. 이게 조금씩 시장 경제를 실험하는 건지 밭이나 창고에서 수확물이 도난당해 손해를 보는 것보다 자기 돈으로 자경 조직을 만드는 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도시민들의 그 도시에는 그 공산당이 양반층이고 그 부자들이고 공산당 아닌 북한 주민들은 천민으로 탈락을 했죠. 그러니까 뭐 땅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돈벌이도 없고 저기 뭐그 길거리 장터 이런 것도 지금 뭐그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런 데니까 돈 벌 길이 없다 보니까 도둑이 형성이 됐네요. 공산주의는 저기 거지나 도둑이 없다고 들었는데 거지나 도둑들이 지금 생겨나는 그런 형국이네요. JTBC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시청 소감. 이것은 참조 자료로만 남겨놓겠습니다. JTBC 주변 사람 비리로 감옥 가게 만들기 방송 전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때 이거 김건희 씨가 그 소개한 사람들이 다 지금 비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 뭐 몇 년 살다가 나올지는 몰라도 김건희 씨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의견을 또 개진을 하네요. 그리고 뭐 이 방송은 일본 정치 세력의 새로운 변화 예고 방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딥스의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그 후임자가 JD 벤스다. 그래서 끔찍한 비극이 닥친다면 JD 벤스는 2025년 대선 출마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젊은 사람을 어느 날 뜬금없이 부통령으로 노미네이트 지명을 한 것 자체가 대통령 뜻이 아니고 다 뒤에서 시켜서 하는 사람들을 말을 들어서 그렇다 하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언론과 빅테크 이용의 글로벌 인지전 NTD가 이런 거였는데 다른 그 진행자 그 조슈아인가 그 사람에 의해서는 이 인지전이라는 게 통일전선 전략 전술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이렇게 잘 붙였는데 미국이 이럴 판이라면은 당연히 한국도 정당 세계 아니냐. 민주, 국힘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러면은 양당이 서로 피박살나게 치고받고 싸우면은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 중국 공산당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자본과 또 외국 자본에 맥히고 국민들은 못 살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